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아침 영상 시작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공정사회를 위해서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제 저녁 영상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깜짝 놀랄 비밀들까지 소시가 직접 발췌한 내용들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영상이 연달아 3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나 못 보셨을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꼭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 또 임영웅님의 깜놀할 신나는 이야기 한번 소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o Final CGV 영화 개봉 쾌거 소식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대기록이 쓰여지고 있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 소식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자, 이때까지의 관객 수 과연 몇 명일까요?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집계가 결과로 드러났어요. I'm Here the Final 지금껏 총 박스오피스 4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하루 동안에 벌어들인 티켓 매출액만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1454만 3천원이라는 티켓 매출을 선보였습니다. 야, 한 달에가 아니라 1년에 2억 벌기도 일반인들은 평생에 2억 벌기도 힘듭니다. 맞죠? 근데 하루에 2억입니다. 하루에. 이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연매출 100억 이상부터 중소기업 평가를 받는데 사실 한 1000억 이상부터가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들을 보면, 물론 이게 임영웅님에게 모조리 간다거나 나아가서 소속사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저거 비용을 제하고 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이 단 한 명의 파워가 하루에 2억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적 관객 수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일시 100, 1000, 만, 10만, 15만, 2900명. 어제는 평일이었음에도 9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재관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평균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으니 일주일이면 7만 명이요, 4주면은 28만 명이요, 3개월이면 100만 관객이다. 지금까지 15만 명의 관객이 누적되어 있으니 이제 100만 관객까지 단순히 기간으로만 봤을 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100만 관객이 돌파된다는 겁니다. 근데 4월 달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4개국, 미국을 포함한 해외 개봉이 또 있어요.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관객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콘서트 실황 무비로서 100만 관객을 유치한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굉장한 쾌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적 티켓 금액을 보세요.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와, 36억 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소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임영웅님이 벌써 한 주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이거 걸어다니는 중견기업 맞지 않습니까? 소시도 어느 세월에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같은 남자로서, 같은 사회인으로서 바라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정말 공정하고 바른 인성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것을 알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준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게 사실 더 널리 자랑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대회비라는 한국 국산 영화가 이제 영화 차트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귀멸의 칼날이 위치해 있지만 I'm Here로 더 파이널이 바로 마블사,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블사의 앤트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임영웅님과 이 대웹이라는 국산 영화의 이 파워가 딱 상위권을 탑5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일본 애니메이션 관객 수 지금 많아 보이지만 이거 뭐 사실 매니아들 다 떨어져 나가면 임영웅님이 2위에도 충분히 등극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하여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를 관람한 또 한 명의 팬분의 후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어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를 보자 음색 지존이다. 노래로 귀호강을 했다. 잘생기고 예쁘다. 가치거래 침이 질질 흘렀다. 네, 이 정도로 굉장히 격하게 임영웅님의 모습을 너무나 즐겼다라고 하는데 일요일날 방문했었다고 해요. 근데 일요일날 방문한 영등포 CGV에 갑자기 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GV에 테이블을 막 설치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이렇게 막 몰려온 사람들이 설치한 테이블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얼굴이 줄줄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임영웅님이 홍보하는 청정원에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청정원에서 이 간장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간장을 나눠준다고? 되게 특이하네? 아마 뭐 영웅시대 분들은 당연히 임영웅님이 청정원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겠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빵 터졌던 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기념해서 이 청정원에서 나와서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웃겼던 게 이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할 때 이 행사 요원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와서 임영웅님의 간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눠줬냐면 원래 이게 청정원 간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말 웃겼던 게 영웅 간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정원 간장이 아니라 알바생들이 현장에서 영웅 간장 받아가세요. 영웅 간장 받으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요일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일반 관객분들도 많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원 측에서 이런 기습 이벤트를 한 것 같은데 알바생들이 영웅 간장 받아가세요 라고 했다라는 게 너무 웃기고 이게 또 어찌 보면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로 들렸을 거고 현장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영웅 간장이 뭐야? 아, 임영웅 간장이야? 아니 임영웅이 청정원 광고 모델이야? 대박이네. 요런 사례가 현장에서 굉장히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청정원에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도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현장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광고기에서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본죽에서도 건강한 재료로 만든 냉이 불고기 현미죽을 출시했대요.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자, 이 영웅이라는 단어, 히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히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의 고유명사라 할 수 있고, 그 고유명사에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가수는 지금 현재로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일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결코 쓸 수 없는 아주 위대하면서도 아주 의미 깊은 선한 영향력의 상징인 것이 바로 히어로,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 영웅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제 더는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영웅을 써야 맞는 거지 이게 뭐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이에게 이런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임영웅님이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영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지도 않았겠죠. 이 부분을 좀 잘 판별해야 되지 않나. 어찌됐건 이 본중에서도 임영웅님을 위한 이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영어시대 분들이 이 새롭게 나온 이 냉이 불고기 현미죽 굉장히 독특하죠. 이 봄제철의 냉이와 특제 양념으로 구운 소불고기가 섞인 이 죽. 오늘 오후에 점심으로 소시가 바로 한번 주문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 신제품도 어떻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만큼 당연히 저는 판매량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요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가 영웅이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건강한 재료와 정성으로 채워 이 시대의 모두의 영웅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또 이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나아가서는 이렇게 선생님들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돕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함부로 영웅이라는 이 고유명사를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다른 광고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수기에서 나왔어요. 바로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발매하는 청호 나이스입니다. 당연히 마케팅, 그러니까 이 청호 나이스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델로 세워 정말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자, 이렇게 정수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내면서 성과를 올린 청호 나이스의 마케팅 사례를 이 단국대의 경영학부 교수님이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품의 이런 전략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마케팅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의 홍보를 담당할 홍보 모델 선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마케팅 기획팀에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청호 나이스의 정휘동 회장님이 직접 선정했죠. 직접 임영웅님을 골랐고 그 고른 이유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너무나 잘 맞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야말로 꼭 광고 모델로 모셔오고 싶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그 누구보다도 기업의 회장님들 광고계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임영웅님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이 광고계의 러브콜이 쏟아지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상징하는 가수 그 자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스타 마케팅의 성공에 대한 사례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임영웅 스타 마케팅으로 국민 브랜드에 등극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업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청호 나이스의 이 대중적인 인지도 확대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가수 임영웅을 꼽는다. 청호 나이스는 2020년 4월 임영웅을 모델로 기용했다. 당시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중장년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청호 나이스는 그 당시 생활가전제품의 주요 구매층이 중장년 여성이었기 때문에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미지만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상은 적중하며 2021년 정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청호 나이스 에스프레 카페 매출이 20% 이상 폭등하며 지난해 1월에서 4월 판매 기준 전년 대비 270% 이상 2.7배입니다. 2.7배 270% 이상 폭증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청호 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의 광고 영상 컨텐츠 누적 조회수는 3천만 뷰를 돌파해버렸고요. 이런 엄청난 수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1,000만 뷰 이상은 영화 관객 1,000만 관객에 비견될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1000만 하지만 사실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이렇게 1000만 뷰가 나온다라는 건 이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요, 영화 1000만 관객과 비견될 정도로 정말 전설로 불릴 만한 레전드 조회수라는 겁니다. 여기 딱 팩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청원아이스 측에서만이 아니라 이 광고 업계에서 임영웅님을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계약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학교 교수님은 청원아이스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임영웅이라는 스타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도 청원아이스는 가수 임영웅으로 스타 마케팅을 시도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성과는 가수 임영웅의 원천 신뢰성이 보증 효과를 잘 만들어냈고 청원아이스 제품들의 이미지가 가수 임영웅님과 조화를 이루었다. 자, 원천 신뢰성이 뭐겠습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한 신뢰도가 바로 제품에 대한 보증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시대의 영웅들을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이런 영웅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원천 신뢰성이라는 거는 결국 제품에 대한 보증 효과를 만들어냈고 많은 팬덤과 일반 대중들에게도 가수 임영웅의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자신들도 모르게 크게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거나 이미지가 안 좋은 연예인이 홍보하는 제품들이 이런 원천 신뢰성이라는 보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첫째도 이미지요, 두 번째도 이미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공인이자 연예인인데 어떻게 공인의 신분으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똑같아요. 트롯의 위상이 곤두박질 쳤다. 임영웅 의문의 완승이다. 트롯의 위상이 결국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영웅님의 영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 모두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불타는 트롯맨이 종영되었지만 그 참가자들, 탑7들조차, 그들의 팬들조차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미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수들의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복구를 시켜줄 겁니까? 서혜진 PD, 제작진, 방송사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피해만 입은 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2의 임영웅을 탄생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두 프로그램은 제2의 임영웅은커녕 그를 비교 대상으로 놓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는 임영웅을 발굴해낸 원조의 품격을 내세웠고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을 만들어낸 서혜진 PD를 등에 업고 첫 포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삐걱이기 시작했죠. 나아가서는 불타는 트롯맨에 직접적으로 저격한 과도한 경쟁의식을 드러낸 미스터 트롯2는 초반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고요. 장윤정 마스터와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고 공정성 논란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서진 님이 탈락하며 또 한 번 공정성의 이 편파 편집까지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죠.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공정성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황영우 씨가 말도 안 되는 전과 이력에 부정을 하며 말도 안 되는 강행, 제작진의 무책임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가 의혹과 추가 폭로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제성 면이건 논란성이건 시청률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것은 제2의 임영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서혜진 PD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임영웅이라는 스타를 발굴해낸 제작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호기롭게 제2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댔지만 현실은 논란으로 점철되었고 오히려 트롯이라는 장르의 명성을 깎아내리게 됐고 결국 포스트 임영웅 찾기는 가만히 있던 임영웅의 의문의 완성어로 막을 내렸다. 제가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2의 임영웅 가능했습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단순 팬심 때문이 아니라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어떻게 제2의 임영웅을 외칠까? 이런 황당함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자꾸 사실로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붕괴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불가능했었다. 불가능한 게 맞았다라는 걸로 말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었던 임영웅님은 의문의 완승이 된 겁니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그저 의문의 완승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임영웅님의 광고 업계에서의 쾌거, 대중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와, 미쳤다. 임영웅 광고 찍을 때 작은 상품들만 광고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처음에 자동차 광고, 쌍용 렉스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촬영했더니 팬들이 그 광고하는 차량을 하도 사서 그 이후에는 구매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 물건만 광고하고 있대. 이게 바로 3월 6일 그저께 올라온 트위터의 한 글입니다. 자, 이게 퍼지고 나자 일반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대박이다. 우와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그래서 본죽했나봐. 뜻밖의 효도를 나도 본죽 매장 갔다가 했었다. 임영웅 위인전 내고 공익광고 찍었으면 좋겠다. 진짜 클린한 대한민국 쌉 가능할 것 같다. 이럴 때만 영웅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미스터 트롯 2나 서혜진 PD 제작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차후에 후속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감히 제2의 임영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낯이 있다면 못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님의 배려에 다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팬들 클라스 쩐다. 공익 광고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거 보면 임영웅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임영웅 본죽 모델 되고 나서 주값이 겁나 올랐다? 이런 망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요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죽 주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제발 좀 이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물가 상승되지 않은 물건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옷들도요.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옷들도 다 인상됐어요.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고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임영웅님이 본죽 모델 되고 나서 단순히 주값이 올랐다라고 매도하지 않기를 좀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이 광고 효과를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조차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이요. 영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BTS도 제친 임영웅 영화 I'm Here로 얼마나 버나 봤더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수많은 하늘색 물결이 물들어진 임영웅님의 I'm Here로 더 파이널 이 영화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온 것을 이 기자분이 목격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인기는 개봉 일주일도 되지 않아 누적 관객수 13만 명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좌석 판매율이 22.1%로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이 공연 실황 콘서트 기록을 깼다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근데 이 당시 때 방탄소년단의 영화 무비는요 92,000명의
달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누적 관객 수는 13만 명을 넘겨버린 거예요. 와,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무비를 무려 4만 명 가까운 숫자로 이미 돌파해버린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기록을 임영웅님이 달성시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음반 매출액만 170억 원에 달한다. 지금 보니까 이 BTS를 기록을 뛰어넘은 임영웅님의 열혈 팬덤 파워는요. 음반, 음원, 콘서트 수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실제로 I'm Here로 누적 판매량은 114만 장을 돌파하여 음반 매출만 170억 원 이상을 거뒀고 이는 지난 작년에 솔로 가수 앨범 중 최고 판매 수익이라고 합니다. 음원 수익 역시 한 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MBC PD수첩에 따르면 음원 차트가 한 달 동안 20위권 안에 들면 보통 1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임영웅님은 탑 100위 안에 20여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음원 수익으로만 3, 40억 원을 받고 있다. 콘서트 수익 역시 지금 티켓값만 1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영웅시대 이름으로 이때까지 기부한 금액이 8억 원에 달한다. 통 큰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버는 것만큼 이 기부도 통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팬덤 파워는 계속 지속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방탄소년단까지 이겨버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 파워 깜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씨가 오늘 영상 시작 부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에 다녀간 한 식당에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바로 요 사진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요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죠. 보니까 To Roast Pig 임영웅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이 남겨진 곳에 지금 웅지순례를 하며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데 이곳이 어딘고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서울 마포구 동교로 97길 57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원동 376-3번지에 위치한 바로 고깃집이었는데 딱 봐도 돼지고기 집이죠. 이곳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언제 방문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임영웅님이 이 멜론뮤직 어워즈 트로피를 막 쌓아두고 고기를 먹었던 그 사진이 공개됐던 시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방문했던 장소가 바로 이 로스트 피그라고 하는 이 홍대 마포에 위치한 바로 이 고깃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님의 이 사인 사진으로 찍어오면서 웅지순례하고 있다고 해요. 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이 위력이 새삼 얼마나 굉장한지를 제가 오늘 아침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 제가 말하면서 제가 웅뽕 차는 이상한 놈입니다. 저도 참.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웅뽕 차버리고 있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제가 텐션 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을 전달드리다 보니까 제가 더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오바해서 볼썽사나워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전달하고 계시니까 제가 항상 이 영상에 최상단 고정 댓글로 파란 링크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인 수호마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독자 수도 10,000명을 넘었고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 달성을 하셔서 이제 조만간 수익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채널은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는 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오로지 영웅시대로서 임영웅님만을 응원하면서도 평시할 수 있게 많이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두 번째 영상에서도 신나는 내용으로 제가 돌아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